갖고 있는 저만의 기본적인 마인드 셋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은 제가 좀 풀려고 해요. 저번 주인가에 했었을 때도 비슷했는데 아마 뭐 비슷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저를 그냥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은 저는 이제 좀 코인 쪽으로 좀 오래 했어요.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좀 알고 계시겠지만 좀 많은 좀 쉽게 얘기하면 좀 금융 폰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코인 마케팅을 좀 많이 했어요. 거의 한 6, 7년 정도를 어쨌든 간에 굴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EX에서 제가 열정의 아이콘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이렇게 좀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열정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케팅에서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계속 핀업이라는 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리스크도 이제 그렇지 않게 많이 졌었는데 제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좀 맞이하게 만들어주신 이제 멘토님이 계세요. 아마 이제 점프업 세미나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있는 그 점프업 세미나에서 그 클로징 강의를 하실 분이 이제 제가 좀 모시고 섬기고 있는 멘토님인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 멘토님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거의 한 6년 가까이 제가 모셨으니까요. 그래서 저의 거의 멘토님이고 그 멘토님이 이 회사를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움직이는 대로 리스크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케팅 같은 거 하지 말고 이 코인 업계에서 10년 정도 해가지고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 자기랑 같이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제가 되게 많이 힘든 상황 속에서 어쨌든 간에 갔죠. 갔는데 밤에 왔던 곳이 여기였던 거예요. 여기에 왔는데 원경희 의장님을 그래서 처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멘토님하고 원경희 의장님의 관계가 알고 봤더니 한 30년 지기 한 친구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관계성은 합격. 제가 많은 리스크를 지다 보니까 저는 딴 건 없어요. 무조건 안전성. 이 회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 했는데 듣다 보니까 제가 6, 7년 동안 그렇게 헤매고 하고 싶었었던 그런 일인 거예요. 이 일이. 그래서 그럼 이 일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 점검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뭐 의장님과 저희 멘토님의 관계는 관계고 제가 이 회사에서 정말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저만의 검증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한 달 가까이 한 달 조금 넘게 그 정도를 저도 이게 트레이딩 지역에 빠져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저 되게 고집 있게 생겼나요 혹시? 네. 맞죠? 엄청나게 고집 있고요. 자존심 장난 아니겠어요? 승부욕도 장난 아니에요. 아니 세력하고 내가 싸우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돈을 잃었습니다. 돈도 많이 잃고 이게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도 해갖고 돈을 잃었으면 전 여기 아마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했었던 건 뭐냐면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걸 다 했어요. 싹 다. 이거 보면 구근호 강의원도 EX에 반항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제 이야기 나눠보니까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았더라고요. 반항하 투였죠 저도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신을 좀 갖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하라는 줄 알았으니까 좀 대돼요. 근데 저의 주특기는 어쨌든 간에 트레이딩은 아니에요. 전 소비자가 아니거든요. 마케터거든요 제가. 마케터다 보니 그럼 여기가 회사가 진짜 괜찮고 안전하다면 난 여기서 어쨌든 간 마케팅 다시 해야겠다. 그때 저희 대표님이 마케팅 하지 말라니까 이랬는데 제가 고집 세다 그랬죠. 제가 결정하면 아무도 못 말려요. 그렇게 해갖고 제가 9월 한 중순 정도쯤 결단을 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열정적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제가 결정한 이유는 동기는 아까 그 동기였고요. 결정한 이유는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회사의 안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이라고 하는 거에서 제일 크게 왔었던 건 이 회사의 검증이었습니다. 검증이 이미 일반인이 저희가 검증하기엔 너무 멀리 와 있더라고요. 이 회사는. 기간도 오래됐지만 그 기간이 그냥 쉽게 간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준비를 하면서 왔던 거예요. 이 회사가. 그래서 안정성은 괜찮았다. 그럼 이제 나의 확신이 필요했죠. 근데 안전하다면 저는 어쨌든 열정이 있는데 항상 제가 해왔었던 6, 7년 동안 해왔던 모든 회사의 이런 일들은요. 그 사기라는 것은 그 회사 속에서 다 성공했습니다. 저는. 다 성공을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돈도 많이 벌고 했었는데 그 열정이 회사가 제 열정을 때가 아니지. 회사가 저를 배신하더라고요. 갑자기 회사가 닫히고요. 출금 정지가 되고요. 완전히 힘들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여기는 적어도 그렇지는 않겠다.
이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 저한테는 거칠 건 없었어요. 얘만 안전하다면 전 고집도 세고 자기 확신도 강하기 때문에 제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제가 안 지거든요. 예. 저한테 찍히면 구분호가 있는 저한테 갑자기 저번에 한번 권도현한테 물리면은 못 태어난다는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진짜 그래요. 저한테 찍히면요 다 구독해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요. 횟수를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예. 계속 나올 건데 이제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이거였어요. 제가 6, 7년 동안 뭘 맨날 검증을 했냐면 회사의 재원을 체크하죠. 오너의 인성을 보죠. 오너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죠. 근데 결국 가짜더라고요. 근데 정말 여기 있는 원경희 의장님은 제가 볼 때 감히 말씀드려갖고 여기 결국에는 컨택을 많이 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직주로는 래퍼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임이거든요. 여기는 후원 수당도 없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팀 공유 보너스 내가 직급을 가면 그것 또한 볼륨이죠. 그리고 무조건 내가 1대로 직접 소개하는 엑셀링이라고 하죠. 지금은 엑셀링을 많이 해야지 여기서 돈을 정말 많이 벌 수 있어요. 같은 A1, A2, A3여도요. 한두 명을 소개한 사람과 12명, 10명, 20명을 소개한 사람은 다릅니다. 정말 나오는 금액 자체가. 그래가지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원경희 의장님이 여기 있는 어떤 사업자들보다도 컨텐츠 제일 잘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사실은 이미 은퇴해도 사실 솔직히 뒷방으로 가신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이 이렇게 열정적이고 열심히 한다? 그럼 끝났죠.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분의 방향을 따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분은 저는 윤민호 대표님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까 그 오전에 메인대에서 그 박상현 아이오님이 뭐 약간 교주 같은 느낌의 사진을 딱 올려놨었는데 저는 뭐 교주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저 정도로 열정 있는 스폰서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네. 제 멘토님조차도 스폰서는 스폰서였지만 그 열정적인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워낙에 이미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예전서부터의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상태로 만나봤기 때문에 그냥 그분은 그냥 밑에 파트너들이 전설적인 분이다 보니까 뭔지 모르겠고 그냥 저희 멘토님이 한다 그러면 따라오는 사람들. 저 그런 것만 봐왔어요. 근데 지금 윤민호 대표님은 지금도 중국에 있죠.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 될 정도면 은퇴해도 될 법해요. 왜냐면 이미 왼쪽 오른쪽에 하이레벨 대여섯 명씩 있는데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열정적이야. 여기서 막 감성도 드러내시고 장난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세 가지를 가지고 봤었을 때 제가 이걸 결정해서 제 인생을 마지막으로 진짜 다시 한번 불태워보자. 이런 마인드로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마케팅을 잘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다들 이 마케팅, 자, 트레이딩 때문에 일단 오셔가지고 여기서 결국에는 다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나는 절대 사람 소개 안 해. 절대 마케팅 안 해. 근데 결국 여기 앉아있는 분들 사업을 선택을 해서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항상 여기에다 벽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중에 첫 번째가 마케팅 신나요, 어렵나요? 왜 어렵죠? 말대기가 어렵죠. 또 하나는요? 거절 많이 당하죠. 네, 내 마음이 그게 아닌데 사람들은 거절을 하죠. 보통 그 두 가지가 제일 커요. 내가 입을 못 대는 거, 그 다음에 또 거절당하는 거. 내가 가서 거절당하면 어떡해. 뭐 얘기했는데 얘가 나 이상한 눈으로 보면 어떡해. 그런 것들.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절은 많이 당해야 돼요. 아주 많이. 정말 많이. 거절 당하다 너덜너덜 될 때까지 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강해져요. 한 예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거긴 한데 이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런 비슷한 류의 코인 마케팅을 시작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요, 이렇게 도구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당장 내가 뭔가 이랬을 때 눈에 당장 돈이 보이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한 3,5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1년 동안에 그냥 믿음의 영역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1년 동안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인이 어디면 대기업의 코인이래요. 그 있잖아요. 그거 막 비상장인데 상장하면 많이 오를 거다. 이런 거 몇 번 들어보셨죠? 계속 코인 같은 거 접해오시면서 그런 거였어요. 와, 근데
뭔가 모르게 될 것 같은, 게다가 또 관계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전 열심히 했어요. 그것도 처음 접하는 거다 보니. 근데 제가 한 3개월인가 4개월인가 시간 동안에요, 제 지인 73명을 만나요. 아니 하도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진짜 셌어요. 하다가는 진짜로 얘도 안 되나 쟤도 안 되나 했는데 73명 중에요 몇 명이 이 클로징을 제가 했을까요?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뭐 알고 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답을 한 명 했습니다. 한 명. 근데 그 한 명이 저 조금 전에 소개한 이영상 아이오예요. 네. 와, 이게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인생 잘못 살았나? 물론 어려운 일이긴 했습니다. 믿음의 영역에 3,500만 원을 투자해야 되는 제 나이 또래에 있는 모든 형님이든 동생이든 누나들이든 어렵더라고요. 정말로. 근데 저 되게 쉽게 덤벼들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보험 설계사 제가 8년을 하면서 저 순위권 놓친 적 없었고요. 핸드폰 매장 2년 하면서 저 순위권 놓친 적 없어요. 서울대 일대에서 강남 그 유통을 하면서. 근데 얘도 솔직히 좀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맨날 아는 사람 붙잡고 울고, 나 인생 잘못 산 것 같아 이러다가, 이 친구는 절대 안 할 줄 알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다 보니까 원체 이 친구의 성격을 잘 알겠죠? 이 친구 욕 안 했습니다. 어디갔어?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예. 저 친구의 성격을 되게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 친구한테 제일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원래 제일 먼저 가야 돼요. 근데 제가 60몇 번째에 갔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안 되니까, 야 진짜 미치겠다. 그냥 가자. 동종이라도 구하는 심정이 갔습니다. 근데요 너무 신기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절대 안 할 거라고 해서 내 머릿속의 생각이 완전 뒤바뀌었어요. 정말 열심히 듣고 진지하게 듣고 회사까지 찾아와서 저보다 돈을 투자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네.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절을 많이 당했잖아요. 뭐 보험할 때도 거절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이쪽 일에 있어서 그만큼 거절해요. 이거 확률 게임이라 그랬거든요. 저희 멘토님이 뭐라 그랬냐, 10명한테 알리면 한 명은 한대요. 무슨 소리야, 73명한테 알렸는데 한 명 했는데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흔들리지 않는 이유. 자, 거절당하시면 흔들려요. 다 힘들어요. 제 주변의 파트너들도, 저희 팀의 파트너도 다 그렇습니다. 제가 카운셀링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걸 얘기해요. 저는 내 마음속에 선거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다 각자 판단이 있어요. 저 사람은 돈이 많을 것 같아서 갔는데요, 이상하게 돈이 없고요. 저 사람은 잘할 것 같아갖고 뭔가 내 말이라고 들어줄 것 같아서 갔는데요, 더 하네요. 더 뺀질거리고. 그게 내가 생각해서 그래요. 결국에 이 일은요, 자 그럼 여기에 차트가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 네. 차트의 확신은 있죠. 그렇다면 그 차트의 확신 플러스 하나 제일 중요한 건요, 내가 이 회사에서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여기서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나만의 확신이 필요하세요. 다. 내가 확신이 뛰어나면요, 거절당했을 때 두렵거나 힘들거나 멘탈이 깨져나가는 게 아니라, 멘탈은 트레이딩하면서 깨지는 거고,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을 이유는 내가 여기서 정말 잘 될 수 있을 거나 확신 하나 있으면 안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보시면은 흔들리거나 아니면 거절당하는 분들 조금 더 줄어들어요. 도대체 쟤는 뭔데 저렇게 자신감 있게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외칠 수 있지? 결국에 그 액션에서 좀 달라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지금 마케팅과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 내 맘속 선거절이 비슷한 얘기인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요, 다 명단을 꺼내라고 얘기를 하죠. 나의 명단이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명단 꺼내시면서요, 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얘는 늘까 말까, 이 친구는 안 할 것 같은데, 여기는 돈 없는데, 이런 거 다 여긴 뭔데, 여긴 절대 안 해. 그거 다 머릿속에서 다 도화지로 만들어야 돼요. 그냥 명단은 내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 뭐 페이스북, 트위터, 뭐 SNS 다 동원해서요, 다 꺼내서 다 적어야 돼요. 다 적고 다 전화해봐야 돼요. 제일 친한 사람이 할 것 같은데 제일 안 친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해요. 신기하게도요. 그거는 하시다 보면 다 겪을 만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제가 머리가 도화지가 된 상태에서 명단에서 만나는 건요, 내 확신과 이 회사의 그냥 안전성, 이 회사를 해야 되는 이유, 왜 코인을 해야 되는지, 왜 부자가 돼야 되는지, 그거를 설명해요. 저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진정성으로 다가가죠. 제가
들어와야 내가 뭐 저 친구 만불해야 나한테 1,500불 들어와?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저 친구 돈을 벌게 해주고 싶고 나랑 같이 리스크 지고 있는 사업 파트너, 사장님, 리더들 돈을 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굴레에서 꺼내고 싶은 거죠. 가난의 고리를 끊게 하고 싶은 그런 진정성들이 정해지는 건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 하나예요. 컨택하고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 친구한테 기회 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한테 기회 주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갖고 의뢰 입장에서 가갖고 제발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거 진짜 되는 거야? 이러면요 백날 천날에도 안 돼요. 자신감이 일단 없잖아요. 어떻게 돈을 버는 일에서 자신감이 없는데 그 사람이 결국에는 이게 클로징이 그러니까 그 구독이 되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엔 이 회사 잘 몰라요. 뭣도 모르죠. 근데 소개자의 자신감과 그 진정성을 보고 구독을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메인데이도 오고 이 회사도 오고 본사도 보고 트레이딩도 해보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요거는 사실 얘하고 조금 다른 개념의 얘기긴 해요. 하지만 이게 왜 써나왔냐면은 제가 열정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부담을 주지는 않아요. 사람도 성향이 다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친구가 저한테 그 거품 물고 저한테 얘기를 해도 제가 그 사람한테 이 어떻게 하면 안 만날까 피할까 부담을 제가 받진 않아요. 왜냐면 돈 버는 거 관심 많고 또 뭔가 이렇게 하는 것도 많았고 마케팅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인 거 알기 때문에 어차피 소개자가 그 사람의 성향을 제일 잘할 거잖아요. 성향에 맞게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부담을 주지 않으면 이건 계속 이어져요. 내가 계속 부담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친구를 만나면 얘는 만나면 나한테 또 얘기할 거야. 나한테 이거 또 얘기할 거야. 이러니까 심지어는 연락을 피하죠. 연락을 피해갖고 그걸 더 집요하게 파고들면 차단까지 당해요. 저 그것도 당해봤거든요. 보험할 때. 그래서 연애 밀당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 밀당 진짜 못해요. 그래서 거절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전 진짜 연애도 일도 밀당이라는 거 몰라요. 불도저지 그냥. 제가 좋으면. 근데 전 이게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영원한 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금융폰지를 할 때도 1년을 컨택해서 결국엔 와요. 이 구독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제 직추라던가 아니면 뭐 파트너분들 제가 후원할 때도요. 한두 번에서 안 끝납니다. 그 사람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최근에 제가 또 하나 사진 찍어갖고 어떤 형 가짜 결단을 해갖고 수원 쫓아가갖고 내가 다시 한번 결단시켰는데 지금 또 연락 안 되고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또 만나면 돼요. 예, 괜찮아요. 만나갖고 또 얘기해야지. 진짜로. 아니, 며칠이 됐어요. 한 4일, 5일 됐는데요. 연락 한 통을 안 받아요. 지금. 예, 근데 괜찮아요. 또 만나면 돼요. 안 하면은 그 형이 바보지 내가 바보가 아니다. 제가 그렇게 연락해갖고 그거 조금 싫다고 만약에 이 사람이 피한다면요. 제 인생에서 어차피 없어도 되는 사람이다. 저 이제 그런 좀 마음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걸 불안해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내가 선거절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진짜 마케팅 잘하는 분들은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 제가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그래서 이건데 혹시 그 사업 설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지인들을 만나셔서 사업자들을 만나셔서 사업 설명이라고 하죠. STP를 하실 텐데 그거 할 때 어떤 사람이 제일 좋나요? 아이오님들께서는? 관심 갖는 사람. 네. 혹시 막 내가 말하면 말 끊고 막 의심 많고 이거 사기 아니야 뭐하냐 막 표정 안 좋고 이런 사람들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준비가 되셨네요. 그런 거 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관심 많고 의심 많고 질문이 많다라는 걸 일단 관심은 있다는 얘기예요. 관심 없는 사람들 만나보시면요. 너는 떠들어라. 그냥. 심각하면요. 내가 얘기하는데 앞에서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냥. 와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제가 마지막에 써놓은 의심이잖아요. 다. 왜냐면 이게 얘기하는 게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죠. 그럼 그 의심을 해소시키잖아요. 그 의심 해소시켜주면 확신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해갖고 구독이 일어나고 또 메인데이 다음 애프터를 초대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저는 건방져 보이실 줄 모르지만 전 마케팅 안 어렵거든요. 별로. 많이 하면 돼요. 제가 잘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횟수 제일 많이 한다.